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뭐 노래 했는데요. 아무튼 부족한 실력이지만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은 원래는 이번에 좀 2등을 했죠. 그래서 노래 2등병에 편지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분위기 처질까봐 아무튼 오늘은 좀 더 파이팅 외칠 수 있는 노래를 좀 준비를 했었고 아무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분위기를 저쪽으로 끌고 오는 거는 우선 전략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제 이제 사실 제가 흥부석유를 편집을 했던 거는 이제 김용환 매니저하고 제가 그 다스코가 체결이 되더라도 흥부석유가 되면은 이길 수 있는 수익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를 우선 딱 그 정도에서 적당히 잡아놨더니 그걸 좋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형 한국석유 있어. 그때부터는 솔직히 가지 마라 기도를 했는데 가더라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우선 수익을 날 수 있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뭐 우선 경쟁이다 보니까 뭐 선의의 경쟁 그리고 뭐 사람 관계도 이번 기회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자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제 8월 1일이다 보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6월달 종목들이나 제가 7월달에 어떻게 시장에서 그 힘든 시장에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리뷰는 제가 조금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포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월달에 사실 이제 6월 말에 대선 그 토론회가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7월달 증시 힘들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계좌를 지킬 업종들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좀 머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7월달 그리고 6월달 정도부터 강조를 드렸던 그리고 실제로 포트에 많이 편입을 했었던 뭐 조선은 거의 지금 제가 대부분 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수익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쉽게 풍산은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뭐 중국의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 때문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12% 정도의 손재를 좀 터치를 했지만 S&T 다이내믹스 2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현대로템은 사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로템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유업 또 게다가 또 우즈벡 고속철도 뭐 방산 K2 전차 4차 양산 뭐 하반기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자 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업종이 또 건설 업종으로 볼 수 있으면서 또 트럼프 수혜 업종 특히나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신도시 10개를 건설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전통적으로 이제 산업재에 대한 부분들, 뭐 기계 섹터에 대한 부분들 주목을 받기 때문에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코어, 지성 DC DI 파워 이런 종목들이 편입을 해서 사실 이제 시장 변동성 업종 잘못 선택하면 7월달 힘든 시장이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갔었고요.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제가 CDMO 쪽 그 안에서 뭐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뭐 오스코텍은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8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뷰노 오늘 또 좋고요. 뭐 아쉽게 뭐 프론티어 손절됐지만 뭐 오리기술 투자 아직까지 저는 이슈 살아있다 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7월달에 시장에서 대비해서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이쪽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산, 조선, 건설기계. 근데 이제 8월달은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기계 섹터나 뭐 조선은 좀 일부 종목들은 또 저하고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이제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8월, 9월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최근에 좀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사실 그 생쇼의 이제 이 누적 수익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하면은 수익이 나고 있어도 사실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이번 달은 많이 아쉬워서 어제 밥이 안 넘어갔어요. 사실 진짜 안 넘어갔는데 다스코 되면서 안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자 아무튼 30% 이상 상승했었던 거 다 이거 이번 달 편입한 애들 그리고 6월 달에 편입한 애들 뭐 현대로템,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성강밴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 이상, 20% 이상 S&T 다이내믹스, AST, HD 현대미포, HD 현대건설기계, 흥구석유 10% 이상 하나엔진, HD 현대 인프라코어, 진성TC, 삼성중공업 이게 대부분이 다 7월 달에 한 80% 정도가 편입을 한 거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달에 전략을 짜면서 뭐 하루하루 사리시게 투자 말고요. 전반적으로 좀 업종을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서 좀 계속해서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이런 형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달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는 6,730원, 종목명은
히림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뭐 히림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뭐 사실 이제 뭐 데모나 뭐 현대 에버다임 등등등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뭐 히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뭐 병원이나 이런 복구에 대한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그래도 뭐 지금 한 1, 2% 정도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깔아두고 좀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슈 붙을 때마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으면서 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게 저는 이 기업을 오늘 좀 편입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항상 매매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손절은 나름대로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을 찾는 걸 선호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랑 해치 테마 이쪽 해가지고 4월 달 급락장 나왔을 때도 수익이 잘 났었거든요. 생쇼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7월 달도 제가 업종 선택을 잘 해놨기 때문에 버텼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3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쪽과 제약바이오 섹터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우선 집중을 하면서 또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살짝 덧붙이는 전략을 8월 달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오늘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조급해진 젤렌스키, 영토 포기 최선 아니지만 국민이 원하면 가능하다. 자,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이 국토, 영토 포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많이 좀 거부를 했다라는 그 약간 그런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토에 대한 주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예, 국민 원하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선은 3분기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는 반복적으로 좀 부각받을 수 있다. 대신에 너무 단기적인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뭐 물론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예, 우선은 부담 없는 자리에서 만약 시장에서 이 종목이 특징주 이런 부분들로 부각받았을 때 그때 조금씩 수익을 조금씩 털어내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요 이슈도 최근에 한번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우크라 협상 소식의 현지 프로젝트 수행 부각 요 이슈인데 자 우선은 이 관련된 기업들 특징주들이 부각을 받으려면은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히림은 피해 복구 및 재건 사업에 필수적인 도시계획 정비 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공원, 공항, 병원, 교육시설 등등 현지에서 수행한 각 분야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아직까지 크게 오른 게 없다. 자 그러면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또 이슈도 나름대로 부각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좀 뭔가 좀 해볼 만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개인적으로 지금 그 히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그 히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지금 그 건축 이제 경력도 있고 한데 사실 뭐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날아갈 때 계속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지?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원래 사실 뭐 과거 1등주로 분류가 돼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오늘 김태우 매니저님이 또 편입해서 지금 또 수급이 좀 그 강하게 또 붙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은 뭐 제가 봐도 이제 별로 그 당장에 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재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러시아가 지금 이제 해리스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그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 굉장히 좀 이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러시아의 좀 해리스 포지션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어렵네요. 러시아의 포지션. 러시아의 포지션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 포지션은 우선은 해리스던 뭐 트럼프던 결국에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는 두 인물 모두 다 계속 강조를 할 것 같고요. 뭐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괜히 거기서 해리스 부통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전쟁을 뭔가 더 뭐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에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게 트럼프 수의 업종으로 먼저 주목을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도 나름대로 이 물타기라고 할까요?
그 흐름에 좀 편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지금 정도의 자리 나면은 뭐 지금은 그래도 좀 부담이 없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7,650원, 2차 목표가는 9,450원, 손절가는 5,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공개 방송은 4시에 합니다. 네, 오후 4시에 하는데 거기서 노래는 안 하고요. 그때는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8월 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잡아야 될지 이 부분들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4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